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해외 유명 미술관에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이들 대다수가 장시간 비행을 거쳐 머나먼 길을 온 사람들이겠죠. 인간들이 다들 제각각인 것처럼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유명 그림 앞에서 떼거지로 셀카 찍는 사람, 미술 공부 좀 해봤다면서 그림 보면서 누가 그렸는지 맞추는 사람, 명화들을 실제로 본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동하는 사람, 이걸 왜 보러 온 건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려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도 교양인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아는 게 없어 마음으로만 그림을 감상하며 그냥 저 그림이 좋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미술 지식 백과사전처럼 모르는 게 없으며 감동보다는 지식을 뽐내는 사람.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소 배경 지식과 감성에 따라 느끼는 즐거움이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와 화가들의 인생을 알고 본다면 아무래도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책 방구석 미술관은 미술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학자들이 정리한 여러 양식과 사조, 철학적 어휘와 같은 지식을 쌓기보다는 미술을 가슴으로 공감하게끔 도와줍니다. 미술 관련 지식은 후대의 학자들이 정리한 것일 뿐이지 화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위대한 예술가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일 뿐이고, 그런 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 느껴본다면 명화를 본다는 그 자체를 넘어 예술 작품을 통해 예술가와 대화를 나누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뭉크, 프리다 칼로, 반 고흐, 마네, 모네, 세잔, 피카소, 샤갈, 뒤샹 등 14명의 유명한 화가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폴 고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848년에 태어난 폴 고갱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유년 시절을 페루에서 겪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 왕정복고 시대를 거쳐 2월 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이었습니다. 즉 왕의 시대가 무너지고 국민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당선되고 맙니다. 과거 나폴레옹이 이룬 영광의 재현을 꿈꾼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진보주의자였던 폴 고갱의 아버지는 도저히 프랑스에서 못 살겠다며 떠난 곳이 바로 페루입니다. 덕분에 프랑스 사람인 폴 고갱은 남미의 페루에서 대자연과 함께 6년간의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54년 고갱은 할아버지가 죽자 유산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던 어린 고갱은 파리의 대도시 생활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어 국제상선에 몸을 싣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북극, 남미 등 세계 곳곳을 누빕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페루에서의 추억에 대한 갈망, 즉 야생 그대로의 자연,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20대였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인도에 있던 고갱은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프랑스에 정착합니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증권중개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의외로 증권맨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시는 유럽이 무역을 통해 부를 확장하던 시기였고 그의 오랜 선원 생활은 그를 현장 실무 경험을 쌓게 해주고 타국어에도 능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증권맨으로서 결혼도 하고 5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죠. 만약 이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는 19세기의 어느 증권맨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고 미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술의 매력에 빠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말이죠. 당시 파리는 그림 그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인상주의 작품들을 보면 고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품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야외로 나가 그림 그리기에 빠져있던 시절, 고갱도 여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이면 파리 근교로 나가 그림 그리기에 빠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갱은 미술에 대한 애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인상주의 거장 피사로를 알게 됩니다. 그 덕분에 고갱은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와 같은 인상주의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죠. 그는 서서히 증권맨에서 화가로 정체성이 옮겨가고 있었고 화가의 길과 직장인의 길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명분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증권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자꾸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갱은 미치도록 퇴사하고 싶었겠죠. 그러던 1882년 프랑스에는 급격한 경기 불황이 닥쳤고 이때 고갱은 증권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전업화가 폴 고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느라 불성실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고갱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미 화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퇴사 후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시골로 가고 그림도 열심히 그렸지만 그림이 팔리기는 난무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지만 세상은 그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그가 돈을 원했다면 증권맨으로 남는 게 나았을 것이고 미술계에서 빨리 인정받으려거든 당대 유행하던 화풍을 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만의 예술을 발견하고자 했죠. 결국 그는 자신의 예술이 가야 할 비전을 명확히 봅니다. 바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 원시와 야생을 자기 예술의 근원으로 삼기에 이릅니다. 과거 페루에서의 유년 시절과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던 선원 시절의 기억들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는 문명의 때가 끼지 않은 곳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자신이 느낀 태초의 순수함을 그리기 위해 떠납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곳은 남미의 파나마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에 태초의 자연을 선사했었던 곳이죠. 하지만 이미 그곳은 휴양지로 개발이 완료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마르티니크 섬으로 가 원시와 야생을 찾아 떠돕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도시인이었고 야생에서 이질과 고열에 시달리다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자신을 야만인이라 불러달라고 노래 부르며 오직 그림만 그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명을 벗어나 원시와 야생이 살아있을 최고의 공간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찾은 곳은 남태평양의 타히티였습니다. 그는 타히티에서 원주민의 삶을 삽니다. 거기서 13살의 어린 원주민 소녀와 혼인도 합니다. 타히티에서 그의 삶에도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림을 그려 파리에 보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말년에는 지독한 매독에 시달리며 자살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원했던 예술을 얻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폴 고갱만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원시와 야생, 그리고 유럽에서의 생소한 남태평양 원주민을 통해서 말이죠. 그의 최후의 걸작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감상해 봅시다. 제목부터 남다른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왜 대단한 그림인가 싶겠지만 그의 삶을 이해하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고갱 미술의 핵심은 원시성입니다. 태초의 원시성을 간직한 곳으로 가 문명의 때가 0.01%도 없는 순수성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짧은 붓터치를 거부하고 사물의 진한 윤곽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강렬하고 대담한 색면을 칠해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는 모든 것에 화가의 주관적 느낌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색과 형태를 자유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책 방구석 미술관과 함께 폴 고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참 예술로 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태초의 자연을 열망했고 그곳에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았음에도 그곳에서 걸작을 만들어내고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꿈꾸는 삶이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목소리 때문인지 폴 고갱의 인기는 식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사랑하고 그의 삶을 소설화한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는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작품이죠. 감수성이 부족한 저는 미술 작품을 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데 화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이해해 보려 할 때부터 그들의 미술 작품들이 조금씩 내면으로 들어오는 듯 합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알고 그림을 감상하면 어려운 예술 감상이 보다 쉬워지는 듯 합니다. 그렇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인생의 재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